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우입니다. 저는 김하나입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마이크 앞에 오랜만에 앉으셨죠? 네. 네. 늘 집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인데 이렇게 녹음실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려니 편안하기도 하면서 일회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다양한 팟캐스트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씨는 진행자로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둘의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이게 저희의 팬분들도 이 팟캐스트를 찾아서 들으시겠지만 저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여들톡이 다른 구독자들, 다른 청취자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첫 회를 한번 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2회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뭘 하던 사람들일까?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소개라고 하면은 저희가 말로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소개를 대신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저희가 썼습니다. 아, 저희의 소개책인가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소개책이 맞지. 뭐 성장 배경, 뭐 온갖 이 자라오면서의 어떤 주거 환경,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사실은 소개책이 맞죠. 그렇죠. 저희가 뭐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어디서 살아왔고 반려동물의 구성원은 또 어떤 아이들이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싸워왔고 어떻게 맞춰왔는지 그 역사를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 근데 이거 설정이 아니라 정말 한 3, 4년 전부터는 제 나이가 매년 너무 헷갈려요. 저도 늘 헷갈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46인가? 7인가? 이게 한국 나이도 있고 저는 또 12월생이다 보니까 뭐 좀 헷갈려요. 늘.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아니야, 그거는 친구들이 학년 일찍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 친구들이랑 같이 나도 한 살 더 나이를 먹어놓은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매년 헷갈리는데 한국 나이라는 걸 밝히고 꼭 또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게 되게 구차스럽긴 해요. 그렇죠? 근데 많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한국 나이로 제가 이제 46인가 봐요. 올해. 46, 네. 그러면 김하나 씨는 47이겠죠. 네. 저희 둘의 생일은 반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방금 선우 작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둘은 학년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년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누구 만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이부터 까고 시작을 하네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팟캐스트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대의 여성이고 아까 책에 다 나와 있다라고 했지만 책을 읽지 않는 분들에게 저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조금 구리지만 나이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수? 책 제목을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저희 둘이 2019년에 썼습니다. 네, 3년 전에 책이 나왔고요. 이 책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2015년, 16년부터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책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저희의 40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어요. 2016년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지금이 2022년이고 같이 산 지가 정말 꽤 됐어요, 이제. 우리도 어떤 역사가 꽤 쌓였습니다. 그렇죠. 만 7년 5년이 차. 지났고 이게 여기서 저희 둘의 또 성향 차이가 드러나는데 저는 좀 정확하게 우리는 만 5년 하고 지금 몇 개월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선우 씨는 항상 그 올려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이 한국 나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5년 2개월 됐다 그러면은 뭐 7년 차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황선우 한국 나이 발명가.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1월이 됐는데 이제 2달밖에 안 산 아이를 넌 2살이야. 제가 생일이 12월 중반 중순이니까 저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2살이 2살이 되는 거예요. 네. 한국 나이로 치면은. 네. 어쨌든 같이 산 지가 이제 7년 차가 됐는데 여전히 만족도는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만족도가 최상급이다라고 썼었는데 그 원고를 쓸 때는 한 2년 차쯤이었고 지금은 이제 7년 차잖아요. 선우 씨는 어떤가요? 아유, 저도 항상 좋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책으로도 그렇고 선우 씨의 다른 책으로 팟캐스트에서 제가 도서 팟캐스트에서 선우 씨를 초대해서 같이 인터뷰를 한 적도 있지만 이 대담만은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진정성이 진짜예요. 확 떨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지금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말해볼게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스노로 말고 물어볼게요. 네. 책을 썼던 당시 내지는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던 당시와 지금 7년 차인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달라지셨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저희의 책을 쓰는 사건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이 사실은 저희가 책을 쓰고 그 책에 관련한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저희의 삶이 중심이고 그것의 부산물 같은 게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분들에게 또 많이 읽히고 17세를 찍고 대만과 일본까지 수출이 되었는데 이 책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나름의 또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책이 오히려 또 저희 삶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 전에 그냥 책을 쓸 생각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책을 쓰고 난 뒤에 이렇게 함께 팟캐스트를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패러디해서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라는 팟캐스트를 만들기까지 우리 둘의 어떤 단단함도 조금씩 더 자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질문이 그래요. 7년 차가 된 지금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씨와 저 우리 두 동거인의 팀워크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책을 같이 낸다는 사건이 있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정말로 같이 일이라는 거를 함께 하면서 호흡을 맞춰온 부분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이 일상을 꾸려가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팀 네. 프로젝트죠. 네. 처음에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같이 놀면 너무 재밌는 상대, 이야깃거리가 무궁무진한 대화 상대로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 생활하면서 서로 같이 관리해야 되고 영위해야 되고 꾸려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떤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리드하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의 리드에 내가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서로 성실하게 협력하고 각자의 최선을 발휘하고 또 그거를 신뢰로서 다져가면서 삶이라는 프로젝트 팀으로서 우리가 되게 서로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알죠. 저의 모토 중에 하나가 또 자화자찬이 있지 않습니까? 자화자찬 그렇죠. 1위 1비. 일비. 맞습니다. 자화자찬을 좀 실컷 했는데 방금 선우 씨가 하신 그 말씀을 선우 씨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10년 넘게 몸담았던 W코리아 매거진의 이혜주 상무님 편집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네. 두 사람만 같이 살아도 단체 생활이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단체 생활을 저희가 조화롭게 또 즐겁게 잘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는 선우 씨가 저 꼬셨잖아요. 그렇죠.
네, 왜 제가 꼬셨어요? 해보고 싶어서요. 부러웠구나. 사실 하나 씨는 요즘 굉장히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 새 책을 쓰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책 자체가 좀 진중하게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자료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좀 진득하게 앉아서 써야 되는 책이라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강연 요청, 뭐를 진행해달라는 요청 이런 제안들이 아주 많은 와중에 다 거절을 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조용하게 자기 일과 생활을 지키려고 한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니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러나 왜? 하지만 나는 하고 싶다.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어. 라는 생각으로 꾸셨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장기간의 물밑 작업이 있었고요. 다른 수백 개의 제안을 뿌리치고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수백 개까지는 엄밀히 아니지만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TV라든가 큰 포탈 같은 데서 이제 영상도 같이 송출되는 책 방송, 인문학 방송 같은 거를 진행 또는 뭐 참여 같은 거를 해달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과 올해 초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 전에 또 팟캐스트를 잘 듣는 분들께는 친숙한 이름일 수 있을 예스24의 팟캐스트 책이라웃을 4년 동안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그만두고 조용히 있는 때였잖아요. 그런 다른 제안들이 있을 때 제가 그 제안들이 사실 잘 와닿지도 않았고 다시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는 제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선우 씨와 집에서 수다를 떠는 것은 거의 늘 숨쉬듯이 이어지고 있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이런 얘기 너무 좋다. 근데 저희는 기록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이 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까먹곤 할 텐데 제가 팟캐스트를 그 전에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팟캐스트를 한 회차 한 회차 정성 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녹음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카이브가 되어서 또 내가 한 몇 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던 내용을 다른 청취자님들이 저에게 다시 알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우 씨와 나누는 대화는 일단 제가 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 같은 것이 없고 내가 잘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대 과연 그럴까? 이런 것도 속단이죠.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속단이죠. 하지만 비교적 잘 아는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호흡이 잘 맞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하기 활동을 하나 시작을 한다면 선우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게 제게는 가장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둘이 주로 집에서 거실에 마주 앉아서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 떠드는 어떤 소재는 뭐 저희가 읽은 책, 그 당시에 읽은 책일 수도 있고, 뭐 같이 본 영화이기도 하고, 뭐 새로 알게 된 노래일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쇼핑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끝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하나 씨는 오랜만에 팟캐스트라는 형식의 말하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네. 4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마이크 앞에 오랜만에 앉으니까 왜 이렇게 또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래? 고향 여기 네. 고향이세요? 아니 저 고향은 부산이고요. 스튜디오에서 아시잖아요.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정말 뭔가 기분이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청취자로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 씨의 팟캐스트를 기다려온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청취자들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긴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나요? 기쁘다고 해주세요.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음. 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저를 잘 찔러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그런 흥이 나는데요.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를 저희가 줄여가지고 여둘톡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희 채널의 이름이죠. 이제 여둘톡. 여둘톡. 약간 혹시 요새 바이럴 영상으로 아마존 익스프레스, 에버랜드에서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지금 주의사항 알려주는 난리가 분들의 났던데요.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봤어요. 네. 옷, 머리, 신발, 양말 모두 좋습니다. 좋습니다. 존. 그걸 재능 있다. 응용해가지고 독 흥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갑자기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훅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영화가 됐든 전시가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경험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기. 이게 저희 팟캐스트의 핵심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어요. 로그라인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브이로그로 영상 기록을 남기듯이 저희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좋아한 것들, 재밌게 본 것들, 애정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둘의 대화로 오디오 로그, 토크 로그로 앞으로 잘 남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오디오 로그와 오디오 맘카페 사이에 실속 정보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아우, 네. 저희 괜찮을까요? 맘카페 얼마나 생활 정보의 총 집산체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활 정보와 감히 저희가 그런 곳을 넘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일단 너무 마음이 좋죠. 아닌데. 그러네요. 그런 네, 네. 고양이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엄마 포지셔닝은 조금 어색해서 언니로 다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아주 따끈따끈한 신나는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스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얼마나 좋아해서 맞아요.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진짜 챙겨보고 막 열광을 하고 그랬는데 스우파의 모니카 립제이 두 분께서 또 여자들이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6년 차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네. 기간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산 기간이 저희와 연차가 비슷하신 것 같고 그 두 분이 생활 관찰 예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연하시는 TV 프로그램에서 저희 책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TV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TVN의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예능에서 무려 립제이님께서 모니카님께 본인의 언어로 저희 책을 이건 우리야 라면서 소개를 해주셨죠. 보면서도 정말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진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립제이님께서 먼저 전자책으로 읽고 나서 저희 17세로 새로 나온 리커버 에디션을 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표지를 본 순간 정말 심장이 이렇게 쿵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니카님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얘기다. 우리 같은 분들이다. 그리고 되게 저희한테 극존칭을 써주셨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40대시니까 저희는. 그러면서 두 분이 40대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둘이 맞춰 나가는 과정을 적으셨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거인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선우 씨가 썼던 표현을 가져와서 또 립제이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정말 제가 쓴 글을 립제이님이 본인의 말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TV에서 보다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런 걸 두 글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덕? 성덕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PD님께서 조립식 가족을 만드신 PD님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이런 컨셉의 예능을 준비 중이신데 제목이 저희 책의 부제죠. 그 조립식 가족의 탄생. 네. 정확하게는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제목이고 부제는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조립식 가족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탄생.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착안하셔가지고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은 부제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편집부의 이 노력도 있고 선우 씨와의 같이 협업도 있고 이게 저만의 산물이 아니니까 이것이 서로 좋은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허락을 해드리는 대신. 네. 그래서 프로그램 예고편이 나갈 때부터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한다. 근데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부제와 제목이 겹친다.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고 있었죠.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너무 뛰어넘게 립제이님이 직접 이렇게 책을 들고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저희 눈앞에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죠.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저희 못지않게 저희 책 독자분들께서 훨씬 더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세계관의 통합이다. 왜냐하면 저희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스우파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던 책과 또 본인이 좋아하던 그 댄서 분들의 세계가 살짝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볼 때 또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저희가 또 스우파를 그냥 시청하는 것만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스우파 콘서트를 보려고 부산까지 다녀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서울표는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으로 또 더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의 표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그 피켓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쟁취해낸 표로 다녀왔었죠. 네. 2021년에 저희가 가장 잘 무리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싶고요. 맞아요. 그 공연장에서 받은 에너지, 그 댄서분들, 모니카 립제이님들, 그때 립제이님이 무릎 부상으로 사실 무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때 그래도 그 공연 자체에서 받은 어떤 기운, 기세, 에너지 이런 게 정말 몇 달 동안 되게 사람을 활력에 넘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확실히 무대에서 보는 그분들의 춤 같은 것은 왜 TV에 담기지 않는 게 뿜어나오는 팀들이 맞아요. 몇몇 보이더라고요. 프라우드머니 정말 그게 강하더라고요. 정말 강했어요. TV에 담기지 않는 어떤 그 코레오적인 맞아요. 아름다움과 다 인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구성력의 힘 이런 것이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콘서트 마치고 그랬었잖아요. 프라우드먼은 이대로 전쟁에 나가도 된다고. 단독 공연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한번 피켓팅 참가해서 꼭 표를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립제이님의 무릎이 잘 빨리 낫기를 네, 바라면서 재활 응원합니다. 제목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은 저희 집에 살고 계신 제목 장인 황선우 작가님이 지으셨죠. 선우 씨가 지은 제목이 아주 레전드가 많습니다. 저의 책이라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힘 빼기의 기술, 말하기를 말하기. 말하기를 말하기는 최근에 일본판 수출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제목이 좋다는 반응을 봤어요. 맞아요. 일본어판 제목은 하나스 고토오 하나스. 그거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나중에 그것도 제가 일본어를 못 읽으니까 선우 씨가 일본판 제목을 보고 저한테 읽어줬죠. 네. 하나가 2번 들어간다. 맞아요. 네. 하나는 일본어로 꽃인데 마라다는 하나스. 그래서 이 발음이 겹치죠. 그리고 본인의 책 제목인 멋있으면 다 언니라든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같은
한번 들으면은 쏙 기억이 되는 좋은 제목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저희가 이 책을 2019년에 책을 만들면서 책 제목 회의를 할 때 별별 얘기가 사실 다 나왔었잖아요. 후보 중에 동거혁명도 있었던 거 알아요? 저희가 약 7분간의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서 책에 가제를 짓는 회의였어요, 당시에는. 맞아요. 네, 제목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원고 뭉치를 부를 어떤 이름이 필요하니까 가제로 이것저것을 던져봤는데 선우 씨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때? 라고 해서 그 제목을 제일 위에 썼고 그 다음으로 썼던 여러 가지 제목 중에는 조립식 가족도 있었고 또 분자 가족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분자 가족은 저희가 책에 쓰기도 했는데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1인 가구를 원자라고 생각한다면 1인 가구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심심하다, 외롭다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툭툭 붙기 시작하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분자식 구성을 당시에 W2C4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뭐죠? W, 우먼이죠. 네, 여자가 둘이고 C4, cat, 고양이가 4마리다. 네. 네. 이런 분자식을 저희 집의 구성원들은 여자 둘에 고양이 넷이니까 지금은 저희 고양이 중에 한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W2C3 플러스 괄호 열고 C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자식은 영원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분자식을 썼더니 많은 독자님들이 우리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개 한 마리니까 WDM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W1, 화학 잘하셨나 D1 봐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1은 생략한다는 점. 그렇게 독자님들이 다양한 분자식을 보내오시면서 우리 눈앞에 가족이라는 게 꼭 부모와 자식 몇으로 구성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결혼이나 혈연 관계만으로 우리가 가족이 구성되어야 하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뛰어넘는 개념을 담고 싶었고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 조금 눈을 넓혀서 바라보면 그래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정했을 때 이거를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어때서? 너무 밋밋하고 평범한 이야기 아니야? 여자들이 살고 있는데 뭐? 라고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여자 둘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신의 어떤 세계의 크기, 자기가 보아온 어떤 경험의 크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되게 이상한 이물감, 생경한 느낌이 들었던 게 주택 분양 현장? 뭐 이런 뉴스 보도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주택 분양 공급을 늘리는데 이제 거기에 문의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뉴스 보도와 함께 사진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근데 거기 현장에 모인 분들은 굉장히 연령대나 성별이나 뭐 다양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도 있고 되게 어린 여자분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구성원들이었는데 이제 거기 뒷면에 벽면에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그 광고판에는 되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손을 꼭 잡고 이제 우리는 집이 있는 아름다운 세계로 간다 이런 느낌의 이미지 컷 같은 것을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무슨 그런 커플 맺어주는 듀오 같은데 광고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그 연령대의 젊은 남녀 커플, 신혼 부부에게만 집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맞아요. 목이 메이네요. 이 신혼부부만 진정한 집이 필요한 대상처럼 생각하는 이 사회를 얘기하다 보니 목이 메이십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아무튼 가족의 형태나 구성은 신혼부부에서 파생된
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정상 가족이라고 소위 보아온 미디어에서 많이 접촉해온 그런 형태 외에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에 되게 놀라시는 분들, 놀람을 넘어서 극대노하시는 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익숙해지셔라, 적응하셔라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극대노까지는 잘 없었지 않나요?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찾아보는 게 낫지만 어떤 댓글 이런 음. 것들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 첫 회의 주제로는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또 예능이 나오기도 했고, 이 예능에 저희가 이 제목을 쓰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정상가족이라고 소위 불리는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신혼부부가 저 멀리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것 같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식의 가족 형태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조립식 가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형태를 왜 미혼이라는 말도 그렇죠. 미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그에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비혼이라는 말도 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조립식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맞아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런 명명을 통해서 실존하지만 이름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제야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이른바 정상가족이라고 분류되는 친구들보다는 조립식 가족의 형태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책을 쓸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특이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좀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즐거움, 안정, 다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도들, 주거 형태의 시도들 같은 것, 따뜻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어떤 단란한이라기보다는 어엿한 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40대에 들어서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40대 여성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스테레오타입, 뭐 전형적으로 뭐 누군가의 엄마, 아내 이런 역할 밖에도 존재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네. 그 40대라고 하는 주제는 또 참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40대가 된 것에 따른 변화라든가 어떤 생각들 같은 것은 아예 다음 회차에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팟캐스트에서 다루게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모토고 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딘가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행지에서 느낀 것들, 좋았던 곳들, 맛있게 먹은 것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여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글로 옮겨서 칼럼이나 에세이를 쓰듯이 그걸 저희 두 사람의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로 쓰는 어떤 칼럼?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 올리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올리고 팟빵에 올리고 네, 또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일단 심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사설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빌려서 와서 첫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용하고 싶은 곳이 있죠. 이렇게 또 어떤 야심을 마음을 품고 있는 노출하네요. 곳.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네. 아주 시설이 훌륭한 그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가서 녹음을 안 해봤는데 선우 씨가 영로자에 출연했을 때 저희의 또 이웃 팟캐스트라고 감히 한번 말해봅니다. 영혼의 노숙자에 출연했을 때 네. 그곳에 시설이 너무 훌륭하더라. 네,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구독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떤 걸로 듣고 계시든 간에 잠시 끊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가셔가지고 저희 구독 한 번만 누르고 다시 돌아오시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일단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른 플랫폼으로 듣고 계시다 하더라도 오디오 클립에 가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라.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잠깐 그 노래를 잠깐 부르셨잖아요. 네. 영혼의 노숙자의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이죠. 저는 이 음악을 따라갈 수 있는 팟캐스트 시작송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티스틱하고. 하지만 저희도 꼬물꼬물 DIY로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을 내보냈죠. 그 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로고송 연주에는 어쿠스틱 악기 듀오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팀의 깨서. 이름은 서울 사이버 음악대라고 바로 저희 둘입니다. 맞습니다. 네, 서사음 저희 김하나 씨는 우쿨렐레 그리고 저는 리코더를 연주하는 저희 팀의 활동명이고요. 어떤 음악으로 팟캐스트를 열까 고민을 하다가 저작권 해결도 어렵고 한데 우리 둘이 그냥 직접 연주를 하자 해서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 저작권이 해결이 된 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 음악을 저희가 함께 연주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서사음 활동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리커버판인 17쇄에 표지 그림으로 실려 있기도 해요. 우리 립제이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바로 그 책입니다. 몇 번을 강조하는지. 네, 리커버를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원래 커버로 읽으셨더라도 한번 다 가지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서사음, 서울사이버음악대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 같은 이 단순한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저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취미편 같은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그리고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울사이버음악대라고 하는 저희의 팀명은 원래는 선우 씨가 저한테 갑자기 던진 말로부터 비롯된 거였잖아요. 그랬죠. 뭐라 그랬었죠, 그때가 갑자기? 아마 하나 씨 생일날이었나요? 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하나, 너는 나의 서울 사이버 대학이야. 너를 만나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인스타 라이브로 둘이 같이 연주를 시작했는데 댓글로 어느 분이 서울 사이버 음악대다라고 던져주셔서 그때부터 맞아요. 저희가 서사음이라고 하는 팀명을 활동명을 네. 갖게 됐죠. 서울 사이버 대학의 그 광고 음악은 다들 아시죠? 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비틀어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음악을 쓰고 싶기도 했는데 저작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따뜻한 음악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매주 올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막 아주 잘 짜여진 코너와 잘 쓰인 대본으로 빽빽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편안하게 수다 떨고 얘기 나누는 것을 매주 한 번씩 들려드림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같은 지금 바로 걸 그걸 보여주고 계신가요? 라이브함? 어떤 대본 없음?
대본 계속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말을 끝맺지 못함으로써 이 라이브함을 이렇게 놀리고 메타적으로 이래요. 더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저희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완성도를 추구할 것인가 혹은 지속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려면 너무 힘을 많이 들이지는 않아야겠다. 여기서 지금 또 문장 끝 못매 주셨죠. 라이브 했죠. 네, 이 라이브함. 네,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살살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선우 씨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물건, 최근에 발견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편안하게 해보자. 맞아요.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걸 하면은 뭐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해도 그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꼭 어떤 홈쇼핑이 돼요.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네, 이게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저희 뭔가 DNA에 내재돼 있나 봐요. 늘 이거 써보니 너무 좋더라. 이거 요새 우리가 되게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영업이 되어버리는 그게 저희 그냥 숙명이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야 이거는 꽤나 신통방통하다 싶은 물건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아우 너무 되죠. 뭐냐면 제가 그 선우 씨가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부산에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던 다용도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선우 씨는 뒷베란다라고 부르는 그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음식 같은 걸 찾아서 꺼내오기도 하고. 근데 그곳의 재고 관리는 선우 씨가 하는 곳이었는데 선우 씨가 딱딱 칸에 맞춰서 뭔가를 수납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길쭉하게 생긴 다용도실에 중간에 물건들이 막 놓이게 되고 저 디스 말고 영업해 주시길 바래요. 이거 디스가 돼버렸나요 또? 네. 다 생략하고 그러면은 다용도실을 정리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디스가 아니라 선우 씨에게도 이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딱딱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자꾸 중간 통로가 가로막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치수를 다 재가지고 여기에 수납 선반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해본 적이 없던 생각. 그래서 왜 그럴 때 보통 우리 이케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케아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맞춤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성으로 사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은근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케아 한번 가서 수납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의 머릿속에는 바로 어떻게 됐겠어요. 김치볶음밥이 인셉션이 됐죠. 이케아? 그럼 김치볶음밥 먹는 거야? 이렇게 기다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했어 이러더라고요. 저의 실망 어쩔 거냐면. 서운했어요.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면 되죠. 네. 제가 발견한 이 선반은 스피드렉이라고 하는 선반 브랜드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게 모듈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폭과 가로, 높이 이걸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조립식 가족이 소개하는 조립식 가구다. 그렇게 맞춘 건 소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왜 제품 같은 거 애플 제품 같은 거 사면 패키지 열 때 좀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뭔가 와꾸가 딱 맞고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제품을 포장하고 그 안에 설명서나 설명의 방식 같은 것에서 이 브랜드가 이쪽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현대화되어 있거나 한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느끼는 게 뭐 발뮤다나 샤오미 같은 제품, 특히 샤오미 제품을 주문해서 박스를 언박싱한다 그러죠. 그렇게 열면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이도록 되어 있고 얼마나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이케아 제품도 주문을 해보면은 그 육각 렌치로 대변되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해지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설명서를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만 해서
언어 이해가 필요하지 않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도 저는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피드랙을 주문했더니 이게 완전히 세련된 방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아주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모듈의 접합 방식이 정말 심플해요. 그리고 작은 고무망치 하나 껴주는데 그것만 있으면 정말 다 조립을 할 수 있고 조립을 하고 나면 아주 튼튼해요. 게다가 안에 보면은 설명서가 있는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QR코드로 돼 있어서 이게 저희 나이 때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설명서를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그 QR코드를 찍으면 거기 안에 어떤 여성이 나와서 이것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나와서 만든 영상을 보면서도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어떤 영상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왜 이거는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접합하세요.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그런 마음 같은 게 불편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1인 여성 가구도 얼마든지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그 여성이 나와서 조립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뭔가 공구를 사용해서 가구를 조립한다라고 하면은 힘이 센 덩치가 큰 남자가 나오는 것도 되게 전형적인 캐스팅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자제품이든 가구 조립하는 제품이든 이런 거를 주문하고 받아서 열어보면은 그 설명의 방식 같은 것을 보면서 은연중에 되게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이 애매한 대기업의 제품이 아직 그런 업데이트가 훨씬 안 돼 있는 경우를 볼 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이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 귀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안전하게 다 접합이 서로 맞아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원형으로 다 보일 때까지 망치로 내려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보름달 모양이 뜰 때까지 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망치질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보름달이 떴나? 아직 반달이다. 떴다. 아유 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동그라미가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문학적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좀 과정을 좀 그렇죠. 즐기게 만들어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완성을 해놓고 났더니 선우 씨도 쓸 때 지금 만족하고 계시죠? 네, 저의 수영용품들의 자리를 다 마련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서 좋았던 어떤 이 경험이 또 이 기업 안에서 왜 대표적으로는 또 한샘 같은 기업은 저희는 불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성폭력 사태 같은 게 불미스러운 사건 같은 게 벌어지고 그것을 또 덮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밖으로 다 새어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폭락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만 이 제품이 스피드랙이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간단한 수납 공간이 필요할 때 특히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 수납 공간이 필요할 때는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특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운영도 건전하고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시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영업을 쭉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선우 씨도 네. 뭐 하나 요새 최근에 좋았던 거 꽂혔던 거 이런 거 있죠. 뭐 있어요? 안 물어볼까 봐 지금 얼마 초조했는데 뭔가요? 이거는 저만 꽂힌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꽂혀 있죠. 어제도 바로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해먹었나요? 네.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네. 비 오는 날 너무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당근 레스티입니다. 지금 SNS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맞아요. 이게 뭐라고 이런 맛이 나냐 이렇게 많이들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봤자 당근이겠지. 당근은 왜 카레 끓여 놓으면은 가장 많이들 남기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하나 씨 당근 항상 골라놓죠. 저는
당근을 생당근을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익힌 당근은 잘 먹기가 그 식감을 제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당근 레스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레스티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좀 안 익숙한 이름 네네. 아닌가요? 레스티는 원래 스위스 전통 음식이고 감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감자전 경우에 같은 그런 스위스 감자전이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이 당근 레스티라는 음식의 출처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친구이기도 한 네. 요리 작가 우리 백지혜 작가의 베스트셀러 채소 마스터 클래스에서 지금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네, 있는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책이고요. 거기에서 이 레시피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근이라는 식재료가 우리는 되게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두의 어떤 마음속과 냉장고 속에서. 그런데 모두라고 하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좀 그렇다. 네. 인기 있는 품목은 아니다. 네.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감자 레시티처럼 당근을 이용해서 해 먹는데 말하자면 당근전인 거예요. 자세한 레시피는 이것에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채소 마스터 클래스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지금 너무 짜고 치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친구이기도 하고 채소 마스터 클래스에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근데 지금 최근에 꽂혀 우리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 이런 거죠. 걸로 자기 검열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여성들이 네. 항상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친구니까 내가 추천하면 안 되겠지. 아니면 내가 아는 후배니까 공정하게 해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밀어주면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 뛰어남을 더 많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검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만 짜고 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네. 짜고 치는 게 아닌 게 사실 이 당근 레시피 말고 다른 레시피는 아직 못 해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당근 한 2개 정도를 채 썹니다. 근데 이 채 써는 과정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요즘은 뭐 다양한 채칼이라든가 뭐 도구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에서 가열하는 단계 이전의 밑작업 이게 되게 지난하고 사실 사람 진을 빠지게 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하나 씨가 이 과정 약간 이런 단순 작업 같은 거를 다행히 즐기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맡기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는 그 이전에 당근 레시피 할 때는 신나게 제가 채칼을 해서 채를 썰었는데 왜 이번에는 선우 씨가 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스피드랙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스피드랙을 당근 레시피가 떠올랐구나. 조립하면서 갑자기 이제 당이 훅 떨어진 거죠. 너무 배고프다. 이랬는데 너무 배고프다 했을 때 사실은 좀 간단한 걸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손이 너무 많이 가진 않아. 하지만 일정 정도의 좀 준비가 필요한 꼭 그렇게 콕 집어서 당근 레시피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생각나는 제가 채를 맛이에요. 쳤죠. 근데 뭐 일단 사실 채 썰기만 하면 끝이에요. 번거로운 건 다 거기서 끝나고 이제 이 레시피에 좀 신박한 점이 뭐냐면 물이 안 들어가요. 당근 자체가 되게 수분을 많이 함유한 채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메인 재료에 전으로 붙여낼 때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끈기라는 것을 감자 전분가루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가루를 정량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섞어주면은 당근에서 나오는 물기와 그 전분가루 성분이 섞여져서 이게 접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질척이지 않고 딱 당근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전 형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도 해먹기가 너무 쉬운 게 중불 정도, 너무 약불로 하면은 조금 오래 걸려서 중약불 정도로 해서 그냥 보통 쓰는 식용유 넣고 이제 둘러가지고 구우면 되는데요. 이게 아주 심하게 타질 않아요. 보통 전이 망치는 이유가 1번은 아까 그 반죽에서 물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질척이거나 너무 뻑뻑해서 거기서 1번 실패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기름과 불 조절에 실패해서 이게 너무 태워 먹거나 아니면 좀 뭐 맛이 없게 바삭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눅눅하게. 난관들이 눅눅하게 되거나 이런 난관들이 있는데 이 당근 레시피에 따라서만은 하면은 약간 녹진하게 이렇게 바삭하게 눌러 붙으면서도 타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뒤집을 때 우리가 찢어 먹잖아요. 이 당근의 결들이 서로 엉키면서 접착이 되기 때문에 뒤집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각종 SNS에서 내가 당근을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될 줄은 몰랐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당근 싫어하던 우리 아이가 더 달라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런 맛이 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약간 뭐랄까 쫀디기 같은 맛도 나요. 이게 당근의 그 탄수화물이 익으면서 약간 고구마 같은 맛이 나요. 맞아요. 당근 자체 단맛이 있잖아요. 그게 가열되면서 조금 녹진해지고 좀 끈적해지면서 군고구마의 그런 눌러붙은 아주 단맛이 응축된 맛 있잖아요. 그런 캐러멜 같은 그런 맛이 되게 캐러멜, 강해지고 그리고 이게 느끼하지 않은 이유가 이 레시피만의 비법인 것 같은데 카레가루가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카레가루 정말 신의 한 수죠. 카레가루가 근데 정말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조금 들어가는 것이 어떤 풍미를 굉장히 풍부하게 살려주고 그리고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레시피를 얘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양을 얘기 안 했어요. 레시피의 핵심은 양이죠. 노련해. 네,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는 채소 마스터 클래스 절찬리에 판매 중인 이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리책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또 사진이잖아요. 이 책의 사진은 정멜멜 작가가 찍었습니다. 근데 저랑은 멋있으면 다 언니 때 인터뷰 작업을 같이 했던 사진가인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사람을 이렇게 잘 찍는 사람이 음식 사진도 이렇게 잘 찍는 게 어떻게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채소들의 화보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색깔이 정말 선명하고 화면에 진짜 찍고 나올 것처럼 그 사진들만 보고 있어도 사실은 음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되게 책을 넘겨보면서 여러 가지 그 색상이 뿜어내는 그리고 식재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기분 좋은 책이에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보기로 한번 넘겨보시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당근 레시피 저희가 2번 해 먹었는데 2번째 해 먹은 게 조금 맛이 달랐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 해 먹었을 때는 당근을 사와서 바로 먹었어요. 그래서 당근에 물기가 많아서 좀 더 이제 채 썰 때도 편하고 이거를 먹었을 때도 더 수분이 좀 가득해서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그런 맛이었는데 그때 먹고 너무 맛있어서 내일 또 먹자 하면서 또 당근을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보관을 했어요. 몇 주 동안 보관을 하다가 어제 그저께 해 먹었더니 그 사이에 당근이 많이 쪼글쪼글해졌습니다. 수분이 네, 그래서 수분이 거군요.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썰 때도 힘들고 이걸 구웠을 때도 조금 더 질기다고 해야 되나? 그 아삭하고 보드라운 그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랬지만 맛있게 먹기는 했어요. 최상의 맛을 원하신다면 당근을 사와서 바로 드시라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 또 친구들 영업을 이렇게 왕창 해버리고 그리고 아까 본편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아주 여성적으로 서로 상대방이 끊을 세라 마이크를 그냥 아주 부여잡고 얘기를 했네요. 영업을 해버렸네요. 저희가 그 포부를 갖고 있기로는 언젠가 모시고 싶은 분을 모셔서 함께 인터뷰하는 자리도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사연 같은 걸 받아서 얘기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한번 던져봤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팟캐스트 여둘톡을 들으면서 느끼신 감상도 좋고요. 뭐 아니면
나의 고민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봐달라 이런 사연도 좋고요.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메일 주소는 W 숫자 2 그리고 talking talking @gmail.com입니다. w2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녹음을 했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진행해 본 게 여러 회가 있지만 선우 씨는 보통은 게스트로 나오셨잖아요. 그랬죠? 오늘은 우리 둘이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하나 씨가 너무 노련한 팟캐스터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섭외하는 것으로 나의 일은 절반 이상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뭔가를 진행한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둘이 같이 편안하게 거실에서 수다 떠는데 사이에 그냥 마이크가 쓱 올라온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편집은 어떡하죠? 편집은 이제 저희 둘 다 안 해본 건데 또 배워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네, 잘 하면 해보겠습니다. 늘겠죠. 하면 늘겠죠. 네. 네, 편집도 열심히 해보겠고요.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둘톡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